지역 밀착형 시사라디오 이바구 스튜디오. (3월 11일) 수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의 부산 경남 주요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 국면에 보이던 부산에서 나흘 만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추가 확진자는 총 3명으로 90번 확진자인 50대 여성은 경남 72번 확진자가 부산을 방문했을 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91번 확진자인 20대 남성은 지난 4일 이탈리아에서 입국한 뒤 확진자와의 접촉이 없는 만큼 이탈리아 현지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한편 50대 남성인 92번 확진자는 현재 상태가 위중해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부산 71번 확진자의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신천지 교회 시설 폐쇄와 집회 금지 기간을 14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당초 지난달 26일부터 어제까지 신천지 교회 관련 시설 70개소에 집회 금지 긴급 명령을 내린 뒤 폐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신천지 시설 폐쇄, 집회 금지 기간은 24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여성이 지난 8일과 10일 사이 경남 진주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진주시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육생인 20대 여성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늘까지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지만 지난 8일 검사를 마친 뒤 가족과 함께 진주로 이동해 자택에 머물며 편의점 등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여성은 오늘 오전 확진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이 여성의 가족들은 자가격리 중이며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수요일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지금부터 7시까지는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샵 1057번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나시는 길 교통 상황도 좀 알려주시고 오늘도 저희가 다뤄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분들 의견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샵 1057번 문자 열어두고 시사 퀴즈 문제 나갑니다. 네, 얼마 전 연예계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미국식 토크쇼 형태의 코미디를 선보였던 이분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난 89년 자신의 이름을 건 토크쇼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웃음을 줬던 원조 한류 코미디언. 네,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잔이윤, 2번 구봉서, 3번 남보원.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오늘도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통영 가면 여기 꼭 가야지 통영 어드벤처 타워에서 이용권, 몸엔 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제가 어릴 때 이 토크쇼 봤던 기억이 지금도 굉장히 선명하게 남아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미국식 토크쇼 형태의 코미디를 선보였던 이분은 누구일까요? 지난 89년 자신의 이름을 건 토크쇼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웃음을 줬던 이른바 원조 한류 코미디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6년 뇌출혈로 쓰러진 뒤에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건강이 악화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1번 잔이윤, 2번 구봉서, 3번 남보원.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분이 토크쇼를 진행한 이후에 뭐 주병진이라든지 이홍열 씨 등 다양한 코미디언들이 자신의 이름을 건 토크쇼가 우리나라에서 곳곳에서 선보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약간 어눌한 듯한 그 말투를 흉내내는 분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
네, 관광공사 감사로 또 재직을 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실까요? 이분의 이름, 오늘 시사 퀴즈 정답으로 남겨주시면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이분은 어떻게 남아있는지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다리면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소중하다면 봄철 내 차도 소중히 지켜야겠죠? 브레이크 사용이 잦았던 겨울을 보낸 만큼 브레이크 점검은 필수. 겨울철엔 히터와 열선 시트를 많이 사용한 만큼 배터리 점검도 해주세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겨울용 타이어를 사용한 분들은 계절에 맞는 타이어로 꼭 교체하셔야 합니다. 주기적인 공기압 체크도 잊지 마세요. 완벽한 드라이브를 위한 봄철 차량 관리법 꼭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넥센 타이어와 함께합니다. 네, 이바우 스튜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11분 15초 막 지났습니다. 자,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송영아 리포터. 네, 교통정보센터입니다. 네, 그나마 일주일 중에서 수요일 퇴근길이 그나마 좀 정체가 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어떤가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정체 구간 상당히 많습니다. 네. 특히 지금은 다른 곳보다 남해 이지선 서부산 방향 진행 눈에 띄기 어려운데요. 네. 현재 낙동대교 벗어날 때까지는 정체 시간 감안을 하셔야겠고요. 이후 구간 동수로 도심 쪽으로도 진입을 해서도 감전에서 진양 쪽으로는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또 반대 외곽 방향도 진양에서 옛 계금 요금소 지나는 데는 지체가 되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아랫길 역시 진양교차로에서 진양 나들목 진입까지는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번영로 외곽 방향 문현에서 광안터널 쪽으로 소요시간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 낙동남로도 명지 나들목에서 학원 지나는 데는 지체와 정체 반복되고 있고요. 현재 반송로 석대에서 금서 사거리 쪽으로는 앞서 동종교 위에서 있었던 승용차 관련 사고 때문에 뒤쪽으로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 운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충렬대로는 미남에서 내성 계속해서 동래 쪽으로 제속도 못 내고 있고요. 만덕대로 미남 방향도 현재 만덕성당에서 만덕교차로 지나는 데는 신호대기 시간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남해본선 이용해서 부산 쪽으로 이동하는 데도 대저에서 덕천 나들목 진입까지는 구간속도 내려가 있습니다.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송영아 리포터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수요일이지만 곳곳으로 정체 많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유 갖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훅 들어간 뉴스. 네, 지난 월요일부터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 중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태어난 해 끝자리가 3, 8인분들이 마스크를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오늘 해당 요일이라서 약국을 가셨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줄을 서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마스크 오부제가 처음 시행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마스크 구매가 좀 쉬워지겠구나라고 기대를 하신 것도 사실인데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가 오늘 오후부터 부산 지역의 공적 마스크 판매 현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홈페이지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 보신 분들과 직접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다름 아닌 강영훈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마스크가 없어서 다들 난립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월요일이 저의 그 날이라서 저의 날이라니까 조금 그런데 직접 갔더니 너무 일찍 가서 마스크가 없는 거예요. 세 군데 정도를 갔었는데 약 한 2시간이 남았는데 어르신들 한 너댓 분이 줄을 서 계신 모습을 봤고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 동네 어느 약국에는 어느 정도 수량이나 재고가 남아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오후 3시부터 부산시에서 마스크 재고 알림 서비스가 시작이 됐죠.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 훅 들어간 뉴스에서 급하게 한번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고자 시간을 가졌는데 김민정 앵커는 직접 들어가 보진 않으셨죠? 저는 사실 오늘이 제가 마스크를 구매하는 날이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근데 저는 당분간은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겠다라는 운동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은 좀 여유가 있어서 근데 아침에 굉장히 많은 메신저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접속을 해봤는데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 오후 3시부터는 접속이 아예 안 됐었고요. 네.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검색을 하고 사이트를 찾아가 봤을 때는 됩니다. 네. 자세하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휴대전화든 PC든 다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홈페이지 주소를 쳐야 돼요. 네. www.busan busan.go.kr 부산시 홈페이지죠. 네. 부산시 들어가가지고 뒤에 자세한 주소를 하나 더 치면 됩니다. 네. 슬러시하고 마스크 인포 MASKINFO 네. 이게 안 된다면 부산시 공적 마스크라고 치면 네. 포털에 바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도 바로 나올 거고요. 네. 지금은 나름대로 좀 수월하게 여기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접근은 가능한데 이것을 우리가 한눈에 바로바로 알아볼 수 있는지 사실 내 주변에 약국이 얼마나 남아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만약에 저희 KNN이 위치한 해운대구 여기 보면 그 구군이 있습니다. 네. 여기 치는 곳에 해운대구와 제가 우동을 검색해 보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약 한 20개에서 30개 가까운 약국이 지금 뜨네요. 지금 바로 하고 계신 네, 지금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직접 한번 마스크 공적 알림입니다. 네. 부산시 공적 마스크 알림 재고 알림인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100개 이상이 남았을 때 그 약국에 관련된 그 재고에 뜨는 색깔이 동그라미 초록색이 뜹니다. 초록색. 근데 네. 아쉽게도 지금 해운대구 우동에는 그런 약국은 없고요. 네. 안에 흰색 동그라미에 녹색 테두리가 쳐진 곳이 표시가 돼 있으면 30개 이상 100개 미만이 남았다고 뜹니다. 네. 이게 지금 우동에는 한 군데밖에 없고요. 오, 네. 그리고 네모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붉은색은 2개 이상 30개 미만입니다. 네. 거의 없는 거죠. 이런 약국은 지금 한 3개 정도가 뜨고 있고 1개 이하면 회색 바탕의 정사각형입니다. 네. 직접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마스크가 남아있는 약국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사이트를 검색할 때 재고 옆에 네. 입고 일시가 적혀 있습니다. 아. 이거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입고 일시가 지금 현재 6시 17분인데 한 4시경에 업데이트된 자료가 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는 마스크가 어디가 떨어졌다는 거겠죠. 예. 오늘 이후에 이제 재입고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인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하루에 약국마다 250개가 들어오니까요. 네. 예, 빨리 소진이 되니까. 다시 알려드립니다. 부산시 공적 마스크 재고 알림이란 사이트입니다. 네. 부산시 홈페이지 뒤에 마스크 인포라고 MASKINFO라고 치면 바로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것마저도 어려우시다면 저희 그 제작진하고 같이 해봤습니다. 포털 사이트 녹색창이죠. 네. 네이버에 여러분들이 계신 위치의 약국에 얼마나 마스크 수량이 남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마스크 약국하고 치면요. 네. 실시간으로 이제 약국의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내가 위치한 곳에 가까운 곳에 내 위치 기반을 중심으로 검색을 하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잘 가는 약국 이름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네, 녹색창입니다. 네. 네, 녹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그 약국 이름이 뜨면서 마스크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네. 실시간으로 뜹니다. 물론 시차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 100개 남았네라고 갔을 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장 정확한 건 전화를 하고 네. 가는 거겠죠. 아니면 근처에 가서 이것을 확인을 해보시면 그렇죠.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우리 동네 약국 이름은 꼭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네. 일단 4단계로 구분해서 색깔로 표시가 된다고 하니까 네. 이게 정확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 뭐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좀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네네.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해당 요일이다 하실 때 너무 많은 발품 팔지 않으시려면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저희가 부랴부랴 네. 강용 씨가 준비를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에서도 알린 게 3월 14일까지 베타 서비스 그러니까 그 시험 서비스 기간으로 실제 현장 재고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답니다. 네. 그 점은 참고하시고 꼭 전화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장 최근 정보를 알고 싶다 하시면 갱신 이렇게 딱 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내가 지금 마스크를 사러 가려고 하는 이 순간에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훅 들어간 뉴스 강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계속해서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 키워드를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은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알아볼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959 콜센터입니다. 네. 수도권에서도 코로나19의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서울 959 보험회사의 콜센터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90명에 달하는데요. 네. 첫 환자가 나온 지 이틀 만에 확진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검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서 환자는 갈수록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확진자가 많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네, 콜센터 내부는 독서실처럼 칸막이로 나눠서 책상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옆 사람과 거리가 좀 밀접해 있는데요. 네. 그런데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곳에서 근무했던 콜센터 직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이 실적을 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끊임없이 전화로 대화를 해야 하는데 네.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하면 상대방이 잘 들리지가 않고요. 좀 불편해서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네. 보입니다. 아무래도 전달을 함에 있어서 마스크가 좀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지금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다는 게 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환자들의 거주지는 최소 23개의 시군구에 퍼져 있고요. 콜센터 위치가 교통요지라서 슈퍼 전파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요. 네. 질병관리본부도 이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이 서울과 경기로 이어진다면 제2의 신천지와 같은 폭발적인 증폭 집단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네. 부산시를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도 지금 콜센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좀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더 이상의 확산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마스크 앱입니다. 네. 오늘부터 민간 마스크 판매 정보 알림 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알려드렸는데요. 네. 전국의 2만 3천여 개 약국이 마스크 판매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또 정보화진흥원에 제공을 하고 이 데이터를 재가공해서 이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서 일반에 오픈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하지만 마스크 재고 데이터는 정확한 개수가 아니라 좀 대략적인 재고 구간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재고 구간의 정보는 매진과 또 30개 미만, 30개 이상에서 99개, 또 100개 이상 등 4단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설명드렸지만 색깔로 표시가 된다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약국에서 일일이 마스크 재고량을 입력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라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이 이렇게 한꺼번에 몰리다 보면 입력이 늦어질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이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정부는 그 시차를 10분 이내로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마스크 현안 정보는 성인용 마스크를 대상으로 하고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이번 주는 먼저 서비스의 좀 운영을 지켜보는 이 베타 서비스 기간으로 향후에 서비스 개발에 조금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되면서 약국으로 몰리던 분들 이제 읍면 지역에서는 우체국에서도 마스크 오부제가 시작이 되죠. 네, 대구와 경북 또 청도 지역 89개 우체국과 또 읍면 지역 1,300여 개 우체국에서도 마스크 구매 오부제가 시행됩니다. 우체국에서도 약국과 동일하게 본인 확인의 절차 또 대리구매 대상 등이 적용이 되니까요. 신분증 등을 꼭 챙겨 가셔야 합니다. 네. 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약국과는 달리 우체국에서는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또 약국과의 중복 구매 또한 안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약국에서 주중에 한 번이라도 구매를 하셨다면 우체국에서는 다시 살 수 없다는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이제 다음 키워드 알아봅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힘내라 응원의 코로나 넘는다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도 우리 주변에서는요. 이웃과 또 위기를 함께 극복해내는 훈훈한 소식도 끊이지 않는데요. 네, 따뜻한 소식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피자집에서 고객들이 피자를 주문한 뒤에 남긴 리뷰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어요. 힘내세요. 이런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2주 전에 새로 구했던 아르바이트생이 이 신천지 교인이었는데 네. 그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장사를 망친 것은 물론이고 또 월세와 재료비까지 모두 다 날렸다고 합니다. 네. 주인도 같이 신천지의 신도냐 이런 억울한 오해까지 받았다는데요. 이런 소식을 접한 지역의 맘카페 회원들이 이 배달 앱으로 주문을 하면서 주인분에게 힘내라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빼놓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또 대구의 가톨릭대 병원의 의료진에게는 한 13살의 어린이가 정성 들여서 쓴 손편지와 또 현금 14만 7천 원이 도착을 했다는데요. 이렇게 좀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인다면 코로나19도 금방 극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보니까 또 마스크 직접 만들어서 주변 분들에게 나눠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네. 네, 그리고 꼬깃꼬깃 이렇게 정말 정성스럽게 오랫동안 모았던 돈들을 성큼 이렇게 내놓고 가시는 이럴 분들도 때일수록 많으시고.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라는 것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키워드 이제 다음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네 번째 키워드는 박재범입니다. 네. 가수 박재범 씨가 이 미국의 UFC 파이터인 브라이언 오르테가에게 뺨을 맞았다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현지 시각 8일이죠. 이 미국 매체인 ESPN RL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 라스베거스의 UFC 248 초청 자리에서 오르테가가 박재범의 통역을 문제 삼아서 손바닥으로 박재범의 뺨을 때렸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르테가의 시비는 정찬성과의 신경전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오르테가는 십자 인대 부상으로 정찬성 선수와의 맞대결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박재범 씨의 소속사 측에서는 오르테가 선수 측에서 시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경호원들의 빠른 제재와 퇴장 조치로 마무리가 됐고 부상은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네티즌들은 링의 위 또 링 밖을 구분하지 못한 거 아니냐 또 격투기 프로 선수가 일반인을 폭행한 것은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자, 키워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짧게 알아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잔이윤 별세입니다. 토크쇼의 신사 한류 코미디의 대부인 잔이윤 씨가 현지 시각으로 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학년 84세로 별세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활약했던 이 잔이윤 씨는요. 동양인 최초로 자니 카슨의 더 투나잇 쇼에 출연해서 유명세를 떨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처음으로 미국식 대담 토크쇼 잔이윤 쇼를 진행해서 인기를 모은 바가 있는데요. 잔이윤 씨는 지난 2016년 뇌출혈로 쓰러진 뒤에 건강이 악화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시 씨는 평소 고인의 뜻에 따라서 캘리포니아 대학의 메디컬 센터에 기증하기로 했는데요. 네티즌들은 잔이윤 쇼가 벌써 30년이 넘었군요. 당신으로 인해서 한때 참 즐거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네. 자, 오늘의 키워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윤미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사 퀴즈 정답 방금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 드리면요. 지난 89년 자신의 이름을 건 토크쇼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웃음을 줬던 원조 한류 코미디언. 이분은 누구일까요? 1번 잔이윤, 2번 구봉서, 3번 남보원.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8일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난 이분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바구 스튜디오 2부에서는 이바구 현장 준비되어 있는데요. 좀 따뜻한 소식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2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보는 눈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민정 앵커가 진행하는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2부 시작합니다. 1부 마지막에 이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시사 퀴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미국식 토크쇼 형태의 코미디를 선보였던 코미디언. 이분은 누구일까요? 지난 89년 자신의 이름을 건 토크쇼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참 많은 웃음을 줬었는데요. 저도 어린 시절 이분의 토크쇼를 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원조 한류 코미디언이라고 볼 수 있는 이분. 지난 2016년 뇌출혈로 쓰러진 뒤에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건강이 악화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1번 잔이윤, 2번 구봉서, 3번 남보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오늘 보기에 있는 세 분 모두가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큰 웃음을 안겨주신 말 그대로 대표 코미디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추억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추억들 갖고 계신지 정답과 함께 여러분들의 추억도 한번 끄집어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뭐 거의 일평생 이분은 미국과 한국에서 연예인으로만 살았지만 아주 잠깐이긴 했지만 정치와도 또 인연을 맺기도 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이었는데요. 그리고 2014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관광공사 감사로 임명이 돼서 사실 그때 좀 깜짝 놀라기도 했었는데요. 우리들에게 그래도 연예인으로 훨씬 더 코미디언으로 기억이 남아있는 이분 누구일까요? 샵 1057번으로 여러분들 시사 퀴즈 정답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 정답 주고 계시는데요. 9501번님께서 이분의 명복을 빈다고 하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분 그 투병하는 모습이 TV를 통해서 한번 나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황도 좀 많이 궁금해 하셨던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자, 5868번님, 부모님께서 자라고 하셔서 불 끄고 이불로 이렇게 불빛 막으면서 몰래 봤던 기억이 있으시다고요. 제 기억으로도 이게 굉장히 늦은 시간에 방송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늦은 밤에. 그리고 이분의 그 특유의 말투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흉내내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3826번님께서 얼마 전 투병하시는 모습을 봤었는데 근황이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2016년부터 계속 투병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건강이 악화되면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네, 다시 한번 상가 부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6760번님께서 전 부인이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많은 분이 이분의 그 희생에 대해서도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가시는 길에 손잡아 드리겠노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지키지 못했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던 기사도 제가 오늘 봤던 기억이 납니다. 1938번님 참 정말 획을 그으신 분이시죠 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분이 이름을 건 토크쇼가 있고 나서 이후에 뭐 주병진 씨라든지 이홍렬 씨라든지 자신의 이름을 건 우리 그 코미디언들이 토크쇼를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분의 스타일을 보고 배웠다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큰 획을 그으신 분이시죠. 4905번님 오늘 동구 초량에 있는 이바구 커피에서 커피 한잔하고 이바구 스튜디오 들으면서 퇴근하시는 길이시라고 네 시사 퀴즈 정답 주셨는데 초량동에 가면 이바구 커피숍이 있나 봐요. 네. 정감 가죠. 이야기라는 단어보다는 이바구 이럴 때 훨씬 더 좀 정감 가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8285번님 저도 어릴 때 이 토크쇼 즐겨봤던 기억이 나네요. 신선했던 토크쇼여서 방송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라고 하셨고요. 3826번님도 정답 주셨고 7635번님 그리고 2392번님도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1425번님 역시도 정답 주시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셨고요. 1615번님 국민들에게 많은 웃음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3444번님도 정답 올려주셨고요. 네, 그 외에도 많은 분들 계속 정답 주고 계시는데요. 샵 1057번 문자 열어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추억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시사 퀴즈 정답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광고 듣고 와서 이바구 현장 함께 하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2부는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 군함로 엘본더스테이에서 함께합니다.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퍼스 사랑해요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마침내 해운대 투자에 정점을 찍다. 해운대 중심 군함로 오션뷰와 34층 대형 인피니티 풀, 프리미엄 생활형 숙박시설 군함로 엘본 더스테이. 당신의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문의 1577-4961 시공 선원건설. 네, 부산 경남 곳곳의 현장으로 리포터가 직접 출동해서 생생한 현장 목소리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바구 현장 변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변영아입니다. 네, 제가 오늘 그 이바구 현장 좀 따뜻한 소식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살짝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디를 다녀오셨을까요? 네, 오늘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좀 긍정적이고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제가 시사 퀴즈 문제로도 냈었죠. 그러셨어요? 네. 이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운동인데요. 착한 건물주도 제가 한번 만나봤고요. 또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소상공인들도 직접 만나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또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왔습니다. 네, 사실 뭐 요즘 워낙에 힘들다 얘기들 많이 하시니까 우리가 좀 우울해지는 그런 느낌도 분명히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앞서 저희가 오늘의 키워드에서도 좀 따뜻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사실 이 착한 임대인 운동을 처음 접했을 때 역시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역시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 많이 했었거든요. 네,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착한 임대인 운동은 이 전주의 한옥마을에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전주에서의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지금 전국에 그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 바람에 정부도 지금 좀 동참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뭐 지원책을 여러 가지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또 동참한 임대인들에게도 낮춘 임대료의 반을 부담하겠다고 밝히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지금 많은 분들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도 뭐 몇 번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하지만 또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나 힘드신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뭐 어느 정도라고 뭐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또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최소한의 외출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자면 잠정적으로 문을 닫은 곳이 참 많은 상태고요. 문을 열더라도 그 매출이 거의 70-80% 뭐 90%까지도 급감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어느 정도로 이 현재 상황이 어려운지 한 자영업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프랜차이즈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 가게 쪽에 코로나 그 환자가 다녀갔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거기는 한 3분의 2 정도가 매출이 감소돼요. 저도 힘들지만 또 저희 알바생이나 직원분들도 생활이 있으니까 지금 힘들지만은 건강히 버티고 있습니다. 임대료하고 급료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적금도 해약하고 대출도 받고 하루하루 지금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 분야는 사실은 건물주가 조금 더 먼저 다가와서 임대료를 좀 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래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은 건물주님이 그래도 뭐말다 마음이라도 따뜻하게 예를 들어 참 힘들죠. 그래도 임대료는 좀 몸 감해 주지만은 그래도 힘내시라고 말 한마디라도 진짜 따뜻하게 해주셨으면 너무 고마울 건데 그 임대료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더만 단호하게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의 상처를 조금 받았습니다. 그분도 사실은 뭐 나름대로 그 어려운 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일단은 세입자인데 마음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해주셨으면은 더 감사하게 생각할 건데 좀 그런 게 아쉬웠습니다. 힘들지만은 그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끝나기를 비는 방법밖에 없죠.
부산은 조금 지금 진정 국면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커피 쪽에 몸을 담고 있지만은 저보다 더 그 식당 쪽, 실제 저희들보다 더 심한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빨리 대구 쪽에 진정화가 되면은 전국적으로 경기가 좀 좋아지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간 제 생각은 뭐 한 3월 중순이나 말 되면 아마 진정되지 않나. 그때부터는 좀 활기차게 희망을 갖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단 뭐 매출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월급이라든지 네. 임대료에 그 많은 지출 비용은 또 그대로다 보니까 뭐 적금도 깨고 대출도 받고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더 안타깝게 와 닿네요. 네. 예. 그래도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 사정은 좀 나은 편이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평상시에 좀 적금이라도 들어둔 것이 네. 또 있어가지고 지금 버틸 수가 있었다면서 좀 주변에 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고 있는데 마음이 정말 불편하고 힘들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좀 숨통이 튀는 이런 담벼 같은 소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강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동참해주고 있는 임대인들이 조금씩 늘면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처음 전주 한옥마을에서 네네.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부산에서도 이렇게 좀 관광지화되어 있는 곳에서 이런 운동들이 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특히 어느 쪽에서 이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지요? 네, 이 점포 카페 거리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전체 임대인들이 다 동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통을 함께 분담하자는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동참하겠다는 임대인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뉴욕타임스가 꼭 가봐야 될 명소로 점포 카페 거리 소개를 그렇죠. 했었잖아요. 몇 년 네네. 전에. 외국인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높은 곳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 점포 카페 거리는요. 사실 2월이 1년 중에서도 가장 매출이 높은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가장 매출이 높은 달인데 그런데 지금은 뭐 외국인은커녕 뭐 지나다니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서 네. 거리 자체가 정말 휑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2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2월을 보내셨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점포 카페 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점포 카페 거리 상인회 이병석 회장입니다. 70% 80% 정도는 매출이 떨어졌어요. 또 문을 다 열어놨으면 더 내려갔을 건데 지금 한 70% 80%는 문을 닫았어요. 가게들이. 그나마 문 열려 있는 가게에 이제 그나마 오는 거죠. 그 전에 이쪽 지방에서 확진자 나오고 있을 때는 그래도 뭐 한 10% 20% 뭐 3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대구하고 부산 확진자 나오기 시작하면서는 뭐 50% 60% 70%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져서 지금 이제 오늘까지 보면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2월 말까지는 사실 저희 카페거리가 성수기예요. 매출이 제일 높은 시기인데 뭐 전국에서 많이 찾아오셨는데 그게 시작되고 난 뒤부터는 뭐 안 오시죠. 관광객들은 지금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전북 카페거리의 건물주분들한테도 되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저희가 파악할 때는 한 50% 이상은 지금 해주시고 뭐 월세를 안 받으시는 분도 있고 아예 그리고 50% 받으신 분, 뭐 30% 받으신 분, 또 20% 깎아주시는 분 다양하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몇 가게에서 시작한 게 지금은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고 저희 이제 상인들로서는 그나마 힘든 상황에서 힘이 나고 있고 그거로 인해서 더 좀 확대가 많이 되어서 그 상인들 조금 어깨를 좀 가볍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안 오는 손님을 지금 이 상황에서 밖에서 데리고 올 수도 없는 거고 광고를 해도 안 되고 첫 번째로 임대료를 좀 깎게 동참도 해주시고 또 건물주분들한테 다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걸 신경도 써주셨고 구청장님한테도 감사드리고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저희 상인들도 뭐 열심히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나라에서도 세금 문제라든지 조금이나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네, 진짜 네. 파이팅입니다. 네. 보니까 뭐 아예 문을 닫은 가게들도 많고, 네, 많더라고요. 또, 잠정 휴무에 들어간 가게들도 많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임대료 부분의 네네.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글쎄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야기 듣기 전까지는 그렇게 이제 힘들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으셨다고 해요. 임대인들 네. 부분에서는. 그런데 네. 이제 얘기를 또 찬찬히 들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그 실정이 힘들구나라고 생각하셨다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네. 정말 그 힘든 그런 부분들에 같이 아픔을 좀 공감하고 좀 내가 나누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는데 인터뷰 내용 중에 뭐 네. 아예 임대료를 안 받으시는 분도 계신다고 하셨고 네. 그래서 이런 운동에 사실 이분들도 그 앞서 저희가 처음에 그 들었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좀 많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임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다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동참하신 분들이 좀 더 대단해 보일 수밖에 없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점포 카페 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 특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임대인들의 이해도나 좀 공감도가 다른 일반 지역의 임대인들보다는 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작용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착한 임대인 운동에 선뜻 동참하기라는 뭐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예. 네. 근데 이 운동 처음 제안한 분이 임대인이 아니라 네. 임차인이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먼저 선뜻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이 자칫 이야기를 잘못 꺼냈다가는 임대인과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임대인이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좀 답답하고 힘들어도 이 상황에 대해서 특히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임차인들의 입장인데 네. 이 점포 카페 거리에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시킨 이가 바로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 문종호 씨였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이런 제안을 처음 하게 된 건지 문종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에 하게 된 계기는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솔선수범해야 되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게 하나를 했으면 조금 기다려봤는데 그 매장을 좀 많이 하다 보니 급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건물주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그렇겠지 했는데 이 너무 심해진 바람에 시간이 지날수록 주인들이 동참을 더욱더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반응은 건물주분들도 당연히 뉴스를 보다 보니 한옥마을도 할인을 한다는 소문도 들었다. 여기가 관광특구구역이 되다 보니 아마 건물주분들도 그런데 아주 예민하신가. 그래서 우리도 점포동도 한번 살려보자는 의미에서 건물주분들도 다들 동참을 잘하는 쪽에 들었습니다. 또 힘들 때 도와야 안 되겠나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현재는 동참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흔쾌히 승낙하신 분도 있고 고민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은 서로 어려울 때니 동참하신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동참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도 한 번 더 고민해 주셔가지고 이 소상공인들이 좀 살아날 수 있게끔 조금만이라도 힘이 되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35년을 자영업을 해봤는데 메리스도 지나보고 IMF도 지나보고 지나고 나면 또 원상복귀는 되는데 너무 희망은 잊지 마시고 시간을 조금만 더 지탱해 갔으면 다들 좋겠습니다. 빨리 마스크 벗는 날이 하루라도 일찍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진짜 마스크 빨리 하루라도 좀 벗어 던지고 싶습니다. 네. 근데 말씀 중에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만큼 절박하셨다는 얘기고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뭐 제안도 하실 수 있고 또 설득도 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점포 카페 거리 전체 가게의 매출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또 사람들의 발길도 뜸해지면서 점포 카페 거리의 모든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 건데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임대인들에게 좀 얘기를 했을 때 그 어려움에 공감을 해주고 또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임대인들이 정말 하나둘 늘면서 지금은 뭐 말씀드린 대로 50% 네. 이상의 임대인들이 모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이야기 듣기 전까지는 그냥 힘들겠거니 막연하게 생각을 네네. 하는데 그렇게까지 힘들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럼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또 생각해 주면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도 좀 응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자영업 조그만 걸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저도 이제 한 달 가까이 문을 닫고 있어요. 네. 문을 닫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정말 힘들거든요. 네. 그나마 이제 저는 뭐 그래도 네. 뭐 아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나마 좀 영향을 덜 받는 편이긴 한데 주변에 많은 분들이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정말 한숨이 그러니까요. 네. 네. 지금 저희 3231번님께서 이런 착한 임대료 운동 너무 부럽습니다. 저희 아버지 가게의 경우는 그와 반대로 건물주께서 계약금을 빌미로 아버지께 갑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급히 옮길 위치를 잡아뒀는데 감사하게도 옮길 그 위치에 주인분하고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갑질하는 이들도 마음이 건강할 리 없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이렇게 희망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네 여전히 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마스크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모두가 힘들어할 때 자기의 어떤 그 상수를 적용하시는 분들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임차인의 입장에서 사실 이제 제가 월 초에 임대료를 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사실 이런 착한 임대 운동도 있고 또 상황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임대인의 그 연락을 기다리면서 한 2일, 3일 정도 있다가 이제 입금을 했어요. 네. 뭐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하고 계신 분들이 더 대단하신 거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본인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이제 임차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들도 점차 지금 늘고 있어서 더 큰 그런 보람을 느낀다고도 하고요. 요즘은 또 부산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둔화됐다는 그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들의 발길도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고 마음을 다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분명히 봄이 우리 곁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모두들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착한 건물주. 네, 제가 한번 만나봤는데요. 다른 임대인분들도 이 위기를 다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해 주셨습니다. 착한 임대인 김계현 씨를 만나보시겠습니다. 2월 23일 날 저녁에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분들이 소상공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모든 임대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겠다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자기들은 감사하다고 문자가 왔었어요. 너무 힘이 되고 감사하다고 문자가 왔는데 저는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요, 모든 임대인이 순수 자기 돈으로 다 이렇게 여유가 있는 분들은 사실 없습니다. 다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상가를 운영을 하거나 건물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일선에 있는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이 조금 더 나은 어떤 여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물주라거나 임대인들이 이런 고통을 조금씩 나누어 가지면 좀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못 하시는 분들은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모든 시설, 설비, 직원들, 봉급까지 모든 걸 책임을 진다라고 보면 조금은 임대인이 양보를 하는 게 제 생각으로는 좀 함께하는 사회에 정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위기에 정말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조금 임대인도 임차인도 서로 양보하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이 또한 극복해 나가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서로 화이팅해서 짧은 시간에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네요. 네, 사실 별일도 아닌데 이렇게 너무 많은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자세야말로 우리 사회가 좀 사회 지도층에 요구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봄이 분명히 오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 따뜻해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변영아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화구 스튜디오 오늘 순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사 퀴즈 정답 바로 1번 잔이윤이었죠. 0225번님 토크쇼의 대부 정말 보고 싶네요 라고 하셨고요. 8499번님께서 예전에 이 쇼를 보고 깔깔깔 웃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시면서 정답 주셨습니다. 9068번님, 네, 얼마 전에 별세하셨다고. 어릴 적에 잔이윤 씨 아버지께서 자주 보셨는데 옆에서 아버지가 웃으면 따라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특유의 어눌한 발음과 미국식 대담한 제스처, 또 호탕한 웃음, 토크쇼의 선구자셨죠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추억을 떠올려 주셨는데요. 1306 그리고 8499번님께 선물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장유진, 진행의 저는 김민정이었습니다. 이바우 스튜디오는 내일도 변함없이 6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